자, 편관편재란 편관편재는 일단 길흉적으로 봤을 때는 재는 재물이니까 이거는 흉은 아니다. 편관은 이 나를 힘들게 함이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비겁과 식상과 저성과 관성과 인성 중에, 그죠? 이 결국은 이 변화 원리 속에서 이렇게 아까 전반전에는 기호로 부여했지만은 중급에서는 어떻다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관성이라 하면 반듯한 정에 관이 있고 또는 편에 관이 있고 재도 마찬가지죠. 편에 관이 있고 편에 재가 있고 정에 재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 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편에 관은 바로 비견과 급제 중에 바로 비견을 억압합니다. 비견을 억압하죠. 그래서 그 억압하다라는 자체는 요걸 이제 전부 십신이라 하잖아요. 십신의 십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 중에서 일간이라면 나의 정신적 환경을 이야기하잖아. 거기다 가장 억압하는 글자는 가장 안 좋게 하는 글자 바로 요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 상황이 되면 자, 요 상황은 자, 요런 환경에서 연, 월, 일, 시에 그러면 요거는 근, 묘, 화, 실적으로 볼 때 그죠? 보면 여기에 만약에 있어 여기에 편과 편관과 편재가 있어. 그죠? 그러면 편관은 일단 재생관 하니까 관에 힘이 더 실리겠죠. 재생관 하니까 여기 보면 편재는 편관을 생해주니까 재생관 하니까 편관에 힘을 더 생긴단 말입니다. 누가 내한테 자꾸 뭐 자양분을 영양분을 자꾸 공급해 주니까 관에 힘이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관에 힘이 더 생긴다는 것은 결국 내가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지가 힘내 갖고 나를 자꾸 때리니까 지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한 형태의 모양을 비춰지는데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초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런 여기 노년에 이 8글자가 다 한 네 것이지만 노년에는 이 세계에는 요 두 개의 글자가 주도적으로 쓰여진다라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의 내 환경은 현실적 환경은 편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은 편관적 환경이 나한테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죠?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편관적 환경이 그럼 늘 내한테 편관이냐는 거잖아. 노년에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지만은 이러한 글자들이 움직일 때, 즉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이란 글자와 정사만 같잖아요. 아니 정사가 그 기사나? 만약에 일간이 수라면 편은 기가 돼야 되고, 그죠? 이건 사가 돼, 재가 되잖아요. 그래, 편에, 그래야 이제 그걸 하게 되니까. 그래, 이 환경이 언제 동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요게 동하면 요게 움직이고, 요거에 동하면 요게 재생관할 것이고,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자, 이렇게 됩니다. 올해가 을사잖아요. 올해가 을사면은
자, 개수, 예를 들어서 개수일간이라고 보면, 을사는 을은 어떻습니까? 개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편의 인이죠. 음당이 같으니까 편의 인이고, 야는 정제자, 정제. 음양이 다르니까. 예? 아니고 식상해, 식신. 오케이. 예. 맞아. 이 상관이네. 식신이 식신, 그죠? 예. 식신과 정제가 되죠. 식신과 정제가 된대. 자, 식신과 정제의, 원래는 식신과 정제의 환경이면은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러면 식신생재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식신이라 하면 나의 재능으로, 나의 표현으로, 나의 활동성으로, 내가 하는 일들로 어떻게 큰 재물이지는 않지만 그의 결과로 재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식신은 내가 활동하는 걸 말하니까 원래 조금 바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을 나의 재능이 쓰일 때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좀 괜찮은 놈들이죠. 활동한다는 것은. 자, 이때에 이게 오면 이 평관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평관은 이게는 목이잖아. 을목은 목이고 야는 토잖아요. 야는 극하지요. 그러면 야가 동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아무리 내가 이 평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평관이 을사년의 을에 의해서 억압되니까 평관적 환경은 조용하겠다라는. 이게 지금 사주를 풀었잖아요. 사주를 뭘 기준으로 해가 풀었습니까? 이 변화 원리를 활용한 거잖아요. 무슨 신사를 뭐 삼재니 뭔지 이런 거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신사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요 변화 원리 가지고 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우주 변화 원리를 표현하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를 하면 뭐 되게 또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천지의 기운이, 그죠? 우리 명리학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관계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거, 상생상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변화는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시킨 것뿐이에요. 글자들의 각각의 글자들의 특징과 또는 요 메커니즘 요걸 활용해서 대입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면 나오잖아. 금극목 목극토 이러듯이, 그죠? 상생상공론이잖아. 서로 이제 관계해야 하니까. 그렇게 풀면은 을목이 올해는 요게 이제 작동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 뭐 병화에 의해서 작년에 간목이니까 작년은 어떻습니까? 간목의 환경에서는 갑기하잖아. 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에 이 평관이 나의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왜? 요 간목으로 되나? 간목은 나한테 뭐였습니까? 나한테 상관이라는 것이었잖아. 나의 상관이 간목의 힘듦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 평관이 나의 간목과 합을 했다. 자, 그 간목은 그럼 상관이라 하면 누굽니까? 가족으로 치면 내 딸, 또는 사회적으로 치면 내 후배, 또는 내 아래 사람, 이런 경우잖아요. 또는 뭡니까? 내가 말을 잘했어. 스트레스 받을 걸 내가 말을 잘해서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고 하듯이 내 표현을 잘했어.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뭐 얘기 말씀되나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환경이라면 변화하는, 우리가 명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명은 이미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사주의 8가지를 부여받았잖아요. 그걸 주관하는 게 뭐라 했습니까? 아까 리기로서 이야기했던 주관하는 건 하늘의 이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맥락에서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운은 계속 자연이 하늘과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변화해 나가는 이 환경이 어디쯤 있노라. 물론 이 8글자지만 이 8글자면 목화토금수 어느 환경에서 이 8글자를 쓰고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대, 20대, 30대, 50대부터 60대 또는 60대부터 70대 어느 대운에서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환경이 만약에 그 환경에 또는 기사가 또 왔다. 기라는 글자가 왔다. 자, 또는 지지에 기토와 같은 만약에 미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떠죠? 이 기토가 천간에만 떠 있던 것이 현실적으로 관을 또 쓰게 됩니다. 편관을. 자, 제가 지난번에 인생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씩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회가 언제 온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 온다. 참 만약에 지금 그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지 않게 내한테 굉장히 흉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거죠. 그 글자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서 만약에 좋게 다가온다고 가정하십시다. 좋게 다가온다고 가정하면 편관이 나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해. 편관이 좋게 작용한다는 뭡니까? 편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스트레스를 깔고 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좋게 작용한다면은 봉사직, 임시직, 선출직, 명예직 이렇게 자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관보다는 훨씬 낫죠. 좋게 길쪽으로 작용하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천간에만 떠 있다면 뭡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에만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만. 아, 내가 뭐 막말로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뭐 구청장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구청장이 국회의원보다 높은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의회라도 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천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 환경에서 대운의 환경에서 지지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다시 말하면 기회가 편관의 기회가 온 거예요. 만약 이게 편관이고 재라고 가정해 보세요. 편재라고. 그러면 재물에 대한 기회가 그때 온 거죠. 천지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한테 가장 자 볼게요. 식상이라 해서 내가 표현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럼 내 일이 잘 이루어지겠다 안 이루어지겠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실행하게 된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루어진다는 것이 식상의 것이 오나 안 오나. 내게 만약에 편재가 잘 있어. 그런데 식상이 잘 천간에만 떠가 있는 천간에만 떠 있다는 건 뭡니까? 생각으로만 내가 일을 하고 재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물론 또 좋게 생각하면 내가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 재물로 다가온다. 이것도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현실화해서 내가 움직여서 결과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잖아요. 그 생각하고 마음에만 있던 것이 실현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때라는 거죠.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게 명예가 되든 재물이 됐든 그죠? 내가 하는 일이 됐든 그 내한테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회는 몇 번 올 수도 있다. 그 시와 때는 일단 대운에서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변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 변화 원리를 통해서 이제 그 환경이 유불리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유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죠. 적극적으로. 아, 기운이 불리하다. 그러면 아, 지금은 때가 아닌갑다. 그러면 언제가 때가 오는지. 그럼 때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그죠? 서서히 움직여서 이제 동해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이 얘기다라는 거예요. 예. 얘기 됩니까? 또 질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중급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원래는 육친, 십신 얘기가 여기서 처음에는 1회 때는 이제 만들어지는 요 목화토금수 5행으로 하다가 중급에서는 요 십성이나 10개의 별이라고 하죠. 요 10개의 별이 만들어지는 거 한번 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걸 통해서 그 명주의 심리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명의 8글자의 구조를 봤을 때 사회적 환경은 어떨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급제적 환경일까? 평관적 환경일까? 상관적 환경일까? 그죠? 그 환경을 그럼 우리가 이 십성을 통해서 우리 읽어볼 수 있는 거죠. 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을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물론 음양오행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좀 더 세분화된, 좀 더 구체화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고 또 결정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가는 길과 그 사람이 그냥 가게 되는 길과 가야 하는 길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알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육친적 관계도 만들어진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육친적 관계. 그 육친적 관계와 또 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과 통틀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육신적 관계는 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급 시간입니다. 중급 또는 고급 시간이요. 자, 우리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의 이제 성격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급이니까 비겁의 성정이 강하다. 비겁은 뭡니까? 비겁의 성량 성정을 비겁이라면 기본적으로 주체성을 말하잖아요. 주체성. 그다음에 성격적 주체성이면은 또 성격적으로는 자존감 또는 자존심 이런 거죠. 또는 경쟁심, 뭐 이런 걸 말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육친적으로는 형제, 친구, 동료 뭐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한다. 자, 그렇다면은 비겁이라 하면 비겁이 강한 사람은 또는 비겁이 강하거나 약하겠죠. 비겁이 강하다라면 어떻습니까? 비겁은 이러한 에너지가 강하다면 강한 거고 여기가 약하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겁이 강하다면 이러한 성정이 두드러지고 강하게 드러나고 또는 약하다면 이러한 성정이 약하게 드러나다. 예를 들자면 자, 비겁과 급제가 강하다고 보면 그 사람은 일단 주변에 친구, 동료가 많다. 에너지가 강하다. 친구가 많다. 그러죠. 자, 친구가 많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일단 그 친구와 같이 더불어 노는 문화가 우리 만약에 뭐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공부해야 될 나이다라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친구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에서 어떻다? 아까 평만의 운이 와가지고 또는 관의 운이 왔어. 너 그만 뛰어놀아. 라고 할 때
이 환경은 어떨까요? 그럼 내가 관을 쓰기 위해서 글과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운의 환경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환경이,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쓰임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반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이제 약하다라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비급의 에너지가 약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자존감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그죠? 자존심, 경쟁심, 주체성 이런 게 약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다?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겠죠. 상당히 배려하고 환경에 양보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시점의 환경에서 이 비겁의 글자를 동하게 해서 그 에너지가 강해진다면 내가 평소에는 많은 환경에 양보하고, 그죠? 뭐 적당히 그래 좋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에너지가 강해지면 그때는 내가 강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한는 말에 책임을 지면서 양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에 대해서 더 주체성을 실어지고 자존감, 자존심 이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이제 객관적 표현적으로 저 친구 참 조용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들어서 막 저러더라. 그러면 양보해 줄 때는 참 사람 좋다 하나 놔놓고 소리를 들여내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 본래 안 그랬는데 어떻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비겁의 성정은 근데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성정이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비겁이 이 에너지가 많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존심, 자존감, 경쟁심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겠죠. 굉장히 높아지면 어떤 이 사람의 성정이 의해되냐면 높아지면 가장 먼저 때리는 부분. 극하는 그러면은 이 자존감, 경쟁심 이런 게 강해짐으로 인해서 죄를 때리죠. 죄를 강하게 억압합니다. 죄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는 거죠. 죄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다. 죄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다라는 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의 여기가 되게 비겁이 강한 사람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육신적으로는 왜? 편제가 아버지니까. 또는 정제는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인 또는 아버지 육친적 관계에서 보면 그렇게 조화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이 이야기처럼 기운이 약하다고 볼 때는 약하다가 강해지면은 평소에 좋다가 거해가면은 이상하게도 그 육신적 관계가 삐딱선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일단 근본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때는 여기 극하는 곳에 극하는 그 십성에 대한 욕심이 과다해지면서 억압하기를 하고 그 육신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함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면. 인성을 끌어들임을 말합니다. 내가 많으니까 여기서 자동으로 설기하게 됩니다. 기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상생상극으로 변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생상극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한 의도에서 기운을 빼버립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기운이,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인성의 기운이 약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여기 엄마입니다. 그죠? 엄마잖아요. 인성이 저희는 엄마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가 강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강하니까 육친적 관계에서는 친구들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를 극하니까 이 놀이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사회 환경을 친구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면서 부모를 애먹인다, 욕먹인다 이거잖아요. 아버지도 속상을 끼고 엄마도 속상을 끼고 누구 때문에? 친구하고 같이 돌아다니느라고. 육친적 관계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을 가졌더라면 이런 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이 관계를 살펴봐라. 그래서 좀 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소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행적 에너지나 이 십신의 에너지가 항상 변화하는 것에서는 단순하게 변화하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우주 변화 원리에서는 뭐 상생상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상생상극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운이 움직이고 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비겁이 상생도 하는 거죠. 지금 생 받는 것과 그거 하는 거 했는데 지가 또 생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가 생하는 거는 뭡니까? 식상입니다. 식상이라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또는 내가 표현하는 것. 또 여명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명에서는 자식이에요. 자식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겁이 강한 여명에서 강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하다 하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중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강하면은 약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식상이 약하면은 이 비겁에 의해서 식상이 내가 생해 주는 관계잖아요. 생해 주는 관계면 생하다라는 절대적 조건은 내가 생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는 만큼 에너지를 주는 만큼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한테 뒤에서 니아가를 끌고 가는데 밀어주면은 수월하겠죠. 그런데 천천히 내름하게 발통 달린 발통 달린 거기에다가 구르마 같은 데다가 앉아갖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위험한데 사실은 밀면 그럼 적절히 거기가 땡겨줘야 되는데 잘한다고 밀어보세요. 그러면 그 환경이 생하는 환경이 아니죠. 그것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 관계에서 표현하자면 여명에서 비겁이 강하면은 자식은 힘들어집니다. 왜? 나는 잘해준다고 하지만 그 자식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 생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자꾸 내가 생해주고 싶어갖고 넘치는 에너지로 생해주고 싶어갖고 내가 자꾸 내 품 안의 자식처럼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엄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환경을 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명이 있다면 자식은 일찍 따로 분가시켜라. 엄마랑은 다문다문 봐라. 그 인연은 그렇게 자식 입장에서 보면 힘든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생함이. 근데 그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환경에서 본다면요. 사회적 환경에서 본다면, 자, 이 오행이 어느 환경이, 자, 여기서 이제 목화 토금수로 기호를 넣어볼게요. 목화, 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 수에, 이렇게 이제 육신적 관계가 있다. 자, 만약에 화의 에너지가, 우리 명에서 화의 에너지가 없다. 예를 들자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근데 두 가지 다를 말씀드리게요. 근데 화의 다음에는 뭡니까? 화 다음에는 토죠. 토를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에 있고,
여기는 이제 식상이고 여기는 이제 이 재입니다. 재물에 재인데 그러면은 화가 없을 때는 이 재가 식상생재인데 여기 결과가 있겠나 없겠나라는 거죠. 이 재가 만약에 내 명에 있으면 어때요? 요게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없는데 결과만 내려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도둑놈신보예요. 내 안 하고 결과만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환경이 이렇게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결과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나온다? 편재적으로 나온다, 정제적으로 나온다 이거잖아요. 식신을 써서 편재로 나올 수도 있고 식신을 써서 정제로 나올 수 있고 상관을 써서 편재로 큰 재물로 나올 수 있고 상관을 써서 안정적인 재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의 식상은 잘 있어. 근데 재이 없어.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타고난 팔자는 뭘까요? 이렇게 타고났잖아 지금. 식상은 잘 있는데 그 결과가 없다라는 팔자는 운명자 아예 명을 그렇다. 하늘에 부여받은 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나는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그에 대한 결과치는 기대를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또 나는 조금만 일했는데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식상은 과정을 말하고 재는 결과를 말하죠. 그럼 내가 바쁘게 살아왔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명준을 그럼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대치를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고 그래서 충분한 결과치 기대 이상의 결과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잘해라. 과정 이게 있다 에너지가 있다라는 건 만약에 과정의 에너지, 식상의 에너지잖아요. 식상에 내가 하는 일 과정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과정을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식상이 없어 과정이 식상에 그러면 그 사람은 과정은 모르겠고 결과만 챙기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내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식상은 없고, 이제 식상이 있고 재가 없어. 식상은 있고 재가 없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은 직원들만 너무 내가 잘못 말했네. 식상이 없고 재만 있어. 식상이 없고 재가 있습니다. 지금 상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직원들이 다 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업을 결국 직원들한테 넘겨줬어요. 결론은. 자,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 결론이 거의 다 난 상태에서 왔어. 그래서 딱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식상의 에너지가 어떤 노행이라도 그 식상의 에너지가 없어. 그 재의 에너지만 있어. 재의 에너지가 자신은 운때가 맞으면 내가 아까도 하잖아요. 운때가 맞으면 재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한 방 터질 수는 있단 말입니다. 사업적. 그래 돈을 잘 벌어놨어. 누구를 통해서 벌었겠습니까? 내가 본 게 아니에요. 식상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식상은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이거든.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벌었어. 맞아, 과정에서 벌었어요. 그건 언제 내 운이 좋을 때 벌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간에 직원들한테 다 맡겨 놔놓고 결과만 이달에 뭐 매출이 얼마이다 수입 뭐 영업이익이 얼마 뭐 이랬습니다. 뭐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 주고 남았다 하니까 인센티브 주고 이래 했겠죠. 그것만 믿고 결국은 직원들이 다 해쳐먹다 그러면 결론은 그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과정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과정 관리가 안 되는. 그 결과에만 직원들에 의한 결과 보고만 받고 거기서 만족한 거예요. 그 결국은 식상은 내 아는 사람, 나의 재물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건 부하 직원들이잖아요. 어떤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중간에 이 과정을 좀 계속 결과가 이래 나오는 과정을 갖고 점검도 하고 확인하고 이래함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지. 결과적으로 그래 못한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자기 단점이 있는 거라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운의 환경이 좋아가지고 직원들을 통해서 내 팔자에 있는 돈을 그 이상으로 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결국은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지 못했다는 거죠. 조금 더 그렇다면은 단점을 직원들 과정의 것을 네 뭐 해갖고 이래 돈이 맞으면 이래 매출을 이래 올렸노 한 갖고 봐라 하면서 진짜 직원들 칭찬해주면서 정당하게 대가도 치러줘가면서 이래 했으면 좋을 텐데 과정의 것은 그래서 완전히 너무 믿고 나 돋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그런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됐는데 그러듯이 이 사회적 환경이 다 이러하다는 거죠. 아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정관평관이라는 것은 평관의 환경은 무조건 안 좋은 게 따릅니다. 동반합니다. 최소한의 스트레스는 갖고 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같이 들어온다면은 현실과 정신적인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내 몸이 상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면 이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어떻게 성화시키느냐 그죠. 평관을 가장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가장 이롭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식상에 의해서 극함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길하게 쓰려고 하면 인성이 기반되어 있으면 식상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고 그죠? 근데 인성이 잘 있지 않으면 인성이 기반하지 않으면은 관은 인성으로서 견인해서 그 인성을 마인드 오는 거거든요. 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자, 다시 실례를 들면 평관의 대운의 환경이에요. 만약에 평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명예 없어요. 없는데 정관만 있어. 예를 들자면 정관만 잘 있는데 정관만 잘 있다는 건 뭡니까? 나의 관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나의 직장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나의 명예도 안정적이고 불안정하지는 않다. 그런데 대운의 환경에서 딱 평관이 옵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스트레스가 받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런 명을 가진 사람이 평소에 인성을 써왔더라면 인성이란 뭡니까? 글과 학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식상은 뭡니까? 식상은 내가 전문적인 거, 내 하는 능력, 내가 남달리 갖고 있는 재주, 재능 이런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더라면 뭡니까? 평관은 명예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명예로. 그 스트레스가 흉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관을 수용할 준비를 만들어 놓고 갖춰 놓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관은 전관과 달리 굉장히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명주에서 인성과 식상을 잘 활용하고 있었더라면 그 평관은 한층 업그레이드하게
업그레이드 돼서 나한테 쓸 수 있다. 업그레이드 돼서 쓸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명예직에 앉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선출직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